아토피에 대해 다 알려주는 노아토피 채널입니다. 오늘은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생하고 있는 식품 알레르기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식품 알레르기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식품 알레르기는 특정 음식을 먹은 직후 발생하는 면역체계의 과민 반응입니다. 아주 적은 양으로도 소화기 질환, 두드러기, 기도의 붓기와 같은 증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증상이나 심지어 아나필락시스라고 알려진 생명을 위협하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품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식품 항원 때문인데요. 식품 항원은 보통 민감한 사람에게 즉각적인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무해한 물질입니다. 우리 몸에서 인지하는 식품 항원은 대부분 단백질이지만 히스타민이나 특정 첨가물 같은 다른 식품 성분들도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육류, 유제품, 생선뿐만 아니라 야채, 과일, 곡류 또한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단백질이 인체 내에서 항원으로 작용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선 단백질의 소화 과정에 대해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음식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면 입에서 침과 함께 잘게 잘라서 위로 이동합니다. 위에서 위액을 만나 큰 펩타이드 형태에서 작은 펩타이드 형태로 분해되는데 소수의 아미노산 분자가 결합된 것을 펩타이드, 다량의 아미노산 분자가 결합된 것을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작은 펩타이드로 분해된 후 소장으로 넘어가면 췌장액과 소장액에 의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는데 주로 십이지장이나 소장의 미세육모를 통해 흡수됩니다. 흡수 과정에서 덜 분해된 펩타이드 덩어리들이 잘못 흡수되면 우리 몸에서 적으로 인식하고 과다한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장관 기능이 미성숙한 영유아가 식품 속 단백질을 잘 소화할 수 없는 경우 제대로 분해되지 못한 단백질 입자가 혈관 장벽을 투과하여 혈액을 타고 각 기관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코, 기관지, 폐, 위장관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비만세포와 IgE라는 항체가 만나게 되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터져 나오면서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합니다. 또한 장의 과민성을 일으켜 잦은 변비, 설사의 요인이 되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정상적인 세균총을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염 등의 질환에 잘 걸리게 됩니다. 소화력이 미숙한 영유아 때 식품 알레르기 발생 빈도가 높은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영유아 식품 알레르기는 유전적 소인을 제외하고 소화력과 가장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이유식의 동물성 단백질 식품의 비중이 높아지는 시기에 식품 알레르기가 많이 발생됩니다. 식품 알레르기와 식품 불내증은 다른 질환으로 식품 불내증은 식품 항원에 대해 면역체계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증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나타나거나 음식을 많이 먹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정 음식을 먹은 후 더부룩함, 체기, 구토, 소화불량, 복통, 배에 가스가 차는 증상이 있거나 섭취 즉시 설사를 한다면 식품 불내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가장 흔한 세 가지 식품 불내증은 우유 속 탄수화물 락토스, 우유 속 단백질 카제인, 마지막으로 밀, 호밀, 그리고 보리와 같은 곡물에서 발견되는 단백질인 글루텐입니다. 식품 알레르기와 식품 불내증이 일부 같은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각각의 치료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소화기 장애의 증상으로 나타날 때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증상을 일으키는 음식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식품 알레르기와 불내증에 대한 치료법은 없지만 문제를 일으키는 식품을 식별하여 식단에서 제거하고 대체 식단을 이용한 식이요법을 한다면 충분히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식품 알레르기와 식품 불내증 모두 일상의 불편을 초래하며 방치하면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를 통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자신에게 맞는 식이요법을 해나가길 추천합니다.